오늘도 또 화장실이야. 물도 안 맞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신장이 약해진 건가? 단 하루만 이 방법을 해보세요.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밤에 푹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울밤 한창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막 잠이 들었을 뿐이고 이불 속에서 몸은 아직 따뜻한데도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바닥으로 내려와 더듬거리며 화장실로 가야 합니다. 어떤 밤에는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심지어 세 번까지 반복되기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팔다리는 풀린 듯 힘이 없으며 마치 전혀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몹시 피곤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혹은 겨울이면 당연한 거지 라고 위로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고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더더욱 노화의 당연한 일부도 아닙니다.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깰 때마다 심장은 순간적으로 놀라고 혈압은 급격히 올라가며 몸은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뇌졸중, 심근경색, 심지어 밤에 화장실에서 쓰러질 위험까지 여러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이미 심각하게 약해진 뒤에야 문제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되돌릴 기회가 거의 사라진 뒤에 말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정교한 필터와 같습니다. 그 필터가 한번 찢어지고 닳아버리면 처음 상태로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겨울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진짜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주 작고 자연스러운 몇 가지 습관만 바꾼다면 비싼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신장이 한숨 돌리게 해줄 수 있고 몸이 다시 편안한 밤잠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왜 추운 계절에 몸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차분히 들어주신다면 겨울 내내 더 편안하고 더 깊고 더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곧 나눌 이야기들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며 구독하셔서 다른 중요한 건강 정보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거나 본인의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가능할 때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견디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겨울철 야간뇨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장이 차가워져서 잘못 일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현상 뒤에 숨은 실제 생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왜 신장을 제대로 따뜻하게 해주기만 해도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일상에서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행동들 중 일부가 매일 밤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며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같은 고통을 안고 찾아오는 많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겨울만 되면 밤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는 것이 두렵고 추위가 두렵고 다음날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점은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화의 숙명이라고 믿고 묵묵히 참다가 신장이 정말로 심각한 손상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까지 방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추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약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특히 밤에는 주변 온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즉시 방어 상태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피부와 손발의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기관에 혈액과 열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손발이 더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보호 기전이 신장에게는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옵니다. 혈액이 몸의 중심부로 더 많이 몰리면 신장은 체내의 혈액과 체액이 증가했다고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신장은 원래 수분을 조절하고 혈액을 여과하는 기관입니다. 몸에 물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면 신장은 소변의 형태로 여분의 수분을 배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지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추위에 대해 신장이 잘못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밤이야말로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몸의 장기들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매일 밤 신장이 계속 일을 해야 하고 추운 환경에서 혈액을 여과하고 수분을 배출하도록 강요받는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여과 단위는 점점 손상됩니다. 마치 오랜 시간 과부하로 돌아가는 정수기처럼 빠르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야간요가 늘어나는 정도지만 그 다음에는 피로, 가벼운 부종, 거품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하면 만성 신부전의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뇨제를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을 더 혹사시킬 뿐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신장은 억지로 물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경계 상태를 풀 수 있도록 따뜻해져야 합니다. 신장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충분히 따뜻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일하는 리듬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밤에 소변 때문에 깰 때마다 그것이 늙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때 귀 기울인다면 아직 바꿀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어둠이 내려올 때마다 두려움을 안고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따뜻함과 안심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말입니다. 30년이 넘게 진료를 하면서 저는 매년 겨울마다 얼굴과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몇 해 전 한국 남부의 한 해안 시골 지역에 살던 한 노인을 만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그분을 박영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들이 그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 그저 밤마다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면 꼭 한 번 깨고 어떤 날은 3번, 어떤 날은 4번까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차를 마셔서 그런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다 그렇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수년간 그대로 견뎌왔습니다. 문제는 참을수록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눕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는 한밤중에 깨어나 차가운 바닥을 밟고 추위와 요의로 심장이 빨리 뛰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때는 멀리 가지 않으려고 방 안에 작은 요강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깊이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늘 피곤해 아무 일에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점점 친구들을 피하고 외출을 꺼리게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진찰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보이는 증상들은 겨울마다 제가 수많은 고령 환자들에게서 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소변에 약간의 거품이 생기고 피로가 오래 지속되며 손발이 자주 차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증상들 말입니다. 이것은 신장이 오랜 시간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매일 밤 과도하게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의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신장을 더 차갑게 만드는 습관을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잘 먹고 관리해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겨울철에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3가지 실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매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누구나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며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뜨거운 물 속에 있을 때는 혈관이 확장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직후에 발생합니다. 욕실을 나오는 순간 집안에 난방을 해두었더라도 체온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급격한 온도 변화는 몸을 놀라게 하고 즉시 방어 반응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혈관은 더 강하게 수축하고 혈액은 중심부로 몰리며 신장은 다시 체내에 수분이 과다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 소변이 더 자주 마렵게 됩니다. 뜨거운 물로 씻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잠자리에 너무 가까운 시간에 하면 신장을 밤새 잘못된 일에 반복 속으로 밀어넣는 셈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저녁에 국물 많고 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겨울 저녁에 따뜻한 국 한 그릇, 된장국이나 곰국 한 냄비는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짠 음식에서 들어온 나트륨은 희석되기 위해 물을 끌어당기고 이 과정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적게 마시려고 애써도 신장은 이미 들어온 소금을 처리하느라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소변 생성량이 늘어나고 다시 한밤중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소변이 마려운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나트륨 과부하가 핵심 원인입니다. 세 번째 실수이자 가장 쉽게 간과되는 점은 잠잘 때 발과 발목을 충분히 따뜻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자 추위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몸은 즉각 전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반사는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저는 침실이 충분히 따뜻하다는 이유로 얇은 양말만 신거나 아예 양말을 신지 않고 자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발과 발목이 차가워지기만 해도 신장은 이미 위험 신호를 받습니다. 야간요가 잦아지는 많은 경우가 밤새 발이 차가운 상태로 유지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박영수 씨에게 이 모든 설명을 했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매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씻고 저녁 식사에는 늘 국이 있었으며 잠잘 때는 불편할까봐 얇은 양말만 신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세 가지만 멈춰도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밤에 소변 보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더 차갑게 만드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치료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해가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요. 신장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함과 제때의 휴식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매일 밤 신장을 긴장시키는 습관을 멈추면 몸은 스스로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마련된 뒤에야 특히 혹독한 겨울철에 노년의 몸에 맞는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신장의 깊은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박영수 씨가 그 세 가지 실수를 피하기 시작한 뒤 저는 서둘러 약을 쓰게 하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나이에서는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잘못된 리듬으로 일하느라 지친 신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따뜻함과 더 이상 추위로 인해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집 부엌에 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농사짓는 집에 무가 없는 때가 어디 있느냐며 무김치도 있고 무국도 있고 말린 무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신장에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추운 계절에 물을 가장 많이 먹어온 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가 싸거나 보관이 쉬워서가 아니라 무가 바로 신장을 위한 자연 난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를 그저 몸을 차게 하는 채소, 소화를 돕는 음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흰무는 익혀 먹을 경우 따뜻한 성질을 가지며 특히 담백한 국으로 먹을 때 그 효과가 더욱 분명합니다. 술이나 매운 음식처럼 갑자기 몸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을 데워줍니다. 그 따뜻함이 아랫배와 허리 부위로 퍼지면 신장은 내부 환경이 안정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추위로 인한 방어 기전이 점차 풀리고 밤에 과도한 소변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무에는 디아스타제와 같은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장이 깨끗해지고 노폐물이 정체되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장과 신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가득 차면 복압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신장과 방광을 눌러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장이 편안하면은 신장도 함께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에는 칼륨과 비타민 C가 적당한 수준으로 들어있어 체액 균형을 돕되 다른 전분 많은 뿌리채소처럼 혈당 부담이나 여과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박영수 씨에게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신장 위에 덮어주는 얇지만 따뜻한 이불과 같습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신장은 밤의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서서히 되찾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녁 식사 때 담백한 묵국 한 그릇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짜게 끓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지 말고 짠장류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맑은 육수에 물을 얇게 썰어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적당히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지나치게 오래 끓이면 효소가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작은 한 그릇이면 충분하며 배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목적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신장의 따뜻함과 안전 신호를 보내는 데 있습니다. 국이 당기지 않는 날에는 참기름과 마늘을 조금 넣어 물을 볶아 먹는 방법도 권했습니다. 참기름은 가벼운 항염작용을 돕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되게 합니다. 이 반찬은 저녁밥과 함께 먹기에 부담이 없고 갈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밤에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녁에는 생무를 피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생무는 일부 노인에게 복부를 차게 만들 수 있어 보온이라는 목표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박영수 씨는 크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싸고 흔한 음식이 수년간 이어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신장은 비싸고 싼 것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장은 오직 적합함에 반응할 뿐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면 그 반응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요. 처음 사흘 동안 그는 여전히 밤에 깼지만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3번이던 것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약 일주일쯤 지나자 어떤 밤에는 한 번만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가 가장 놀랐던 것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몸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불을 아무리 두껍게 덮어도 속이 계속 차갑게 느껴졌는데 저녁마다 물을 꾸준히 먹은 지 며칠 지나자 그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몸이 열을 더 잘 유지하기 시작했고 신장이 더 이상 계속해서 경보를 울리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신장이 밤에 쉬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변화는 야간뇨에서만 멈추지 않는다고요. 잠은 더 깊어지고 아침 혈압은 더 안정되며 정신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1주에서 2주,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는 즉각적인 기적은 아니지만 겨울철 노년의 몸에 안전하고 적합한 매우 단단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제가 박영수 씨에게 가장 이해시키고 싶었던 점, 그리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장은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따뜻함, 규칙적인 생활 리듬, 그리고 밤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신장을 차갑게 만드는 습관을 피하는 것과 신장을 길러주는 올바른 음식을 함께 실천하면 몸은 스스로 본래의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돌아올 때 겨울밤은 더 이상 눈을 감는 순간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박영수 씨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저녁마다 올바른 방식으로 물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한 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그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졌고 얼굴의 긴장은 줄었으며 오랫동안 수면 부족을 겪은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던 피로한 눈빛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여전히 차분하지만 어딘가 기쁜 기색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잠을 잘 잡니다. 예고지가 프로푸시든지. 그는 첫 주에는 여전히 밤중에 깼지만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번째 주가 되자 어떤 밤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감동받은 점은 화장실에 덜 가게 된 것 자체가 아니라 잠자리에 들 때 느껴지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우면 언제 다시 벌떡 일어나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는 몸이 한결 풀어진 느낌이고 마치 신장도 안심하고 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몸이 올바른 조건으로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밤에 신장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저녁 식사에서 들어온 과도한 소금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발과 하체가 안정적으로 따뜻하게 유지될 때 신장은 본래의 생체 리듬을 서서히 되찾게 됩니다. 밤은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신장이 쉬기 시작하면 깊어진 수면의 혜택은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늘 어르신들께 강조합니다. 겨울철 신장 관리는 결코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저녁에는 짜고 국물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야간료를 줄일 뿐 아니라 쉬어야 할 시간에 신장의 여과 부담을 덜어줍니다. 둘째, 잠잘 때 발과 발목, 그리고 허리 아랫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위들은 열을 가장 쉽게 잃고 차가워질 때 강한 혈관 수축 반사를 유발하는 곳입니다. 셋째, 하루의 끝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따뜻하고 가벼운 음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담백하게 조리한 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몸속 환경이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신호들도 항상 말씀드립니다. 밤마다 3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한다면, 소변의 거품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발이나 발목에 쉽게 부종이 생긴다면,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자연적인 방법은 신장이 아직 심하게 손상되기 전일수록 가장 좋은 효과를 냅니다. 몸의 신호를 일찍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달라고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야간료는 노화의 판결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때 조절하라는 알림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넘기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왔습니다. 신장이 정말로 약해진 뒤에야 왜 더 일찍 주의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박영수 씨와 작별할 때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장 고마웠던 것은 어떤 약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 것이었다고요. 이해하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졌고 나이에 맞서 무작정 버티는 대신 몸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도 야간료로 인해 겨울밤을 뒤척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꾸고 꾸준히 실천하며 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수면의 질을 충분히 개선하고 신장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 중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관심이 그분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겨울을 보다 따뜻하고 평온하며 온전히 채워진 잠과 함께 건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